아,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침 운동하고 그 쌀국수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이걸 베트남 말로 카페다 그러는데, 카페는 커피고 다는 얼음입니다. 근데 다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성조를 올려줘야지, 그냥 다라든지 밑으로 내린 다라든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다의 그 평성은 많다는 뜻이고, 또 여우삭은 돌이나 얼음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우부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다. 이 뜻은 어떤 발돋움 한다는 뜻입니다. 띠 뛸 때 왜 발돋움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말은 성조로 인해 가지고 같은 단어라도 성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조 중에 나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그 다에 거기에 나가 붙으면 다 그러는데, 다의 뜻은 또 과거 조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다 한 껌으로 이러면은 나는 밥 먹었다, 이렇게 과거 조동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에서는 성조가 6성조인데, 요 성조가 붙음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이 발음하는 게 근사하게는 발음을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이상, 커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소수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그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 한 개만 발음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단어를 하나 더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넉다 그러면은 사람이 금방 이해를 해요. 넉다 그러면 이게 얼음이다. 그러니까 물을 하나 앞에 물이란 단어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다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짜다. 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차, 무슨 상화차, 무슨 차, 그런 차 할 때 차인데, 다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 한자에서. 이 베트남에서는 발음이 짜요. 짜. 우리나라는 발음은 차인데. 이건 자스민차. 보통 대부분이 보면 베트남에 자스민차가 많아요. 이 짜다에는. 옥수수차도 있고, 녹차도 있고 한데, 자스민차가 대부분 많아요. 우리 베트남에는 맨 처음에 올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젓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데, 처음에 한 30년 전에 올 때는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죠. 수직으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음을 이렇게 이빨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돌리면 다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요래 잡고는 이렇게. 30년 전에 올 때 베트남 사람 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나 이게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나도 많이 따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흥도 없어요. 이거 원래 이런 양 이렇게 느껴지지만, 옛날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지금은 모든 게 한 30년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지금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해방일인데 원래는 하루만 노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5월 1일이 또 국제 노동절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노동절 또 하루 노는데, 그럼 이게 겹쳤잖아요. 4월 30일과 5월 1일이. 그런데 이게 또 우연찮게 토요일, 일요일 날 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일 놀고 또 월요일, 화요일을 연달아 놀아줘요. 그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원래 노는 날에 그게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총 4일을 놀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지금 날수예요. 4일이면. 그 사람들 지금 뭐 베트남 전국에 막 지금 뉴스 보니까 복작복작 그런다 하더라고. 요새는 차가 많아져서 뭐 차가 뭐 고속도로를 뭐 그냥 막 주차장 만들듯이 꽉 메워버리고, 그 뭡니까 자동 톨게이트 그 돈을 줘야, 톨게이트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줄 정도로 그만큼 밀려버리니까 뭐 어떤 톨게이트에서는 그냥 보내고 통과, 무사 통과, 돈 안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어제 밤 뉴스 보니까 어떤 그 고속도로 전체를 차단,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점점점 이제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많이 겪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차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호치민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내면서 보니까 호치민만 하더라도 근 90만 대요. 그 차량만. 오토바이는 뭐 700 몇십만 대고. 그러니까 매일 뭐 차량 등록수가 뭐 보니까 뭐 엄청 많더라고요. 몇십 대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교통 혼잡이 막 일상화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슈화하고 있는 게 대중교통을 발전시키자. 예를 들어서 뭐 전철 같은 경우 뭐 시내버스도 환승시키고 이런 걸 이제 또 한국에서 또 배워오겠죠. 자꾸 보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그걸 갖다가 이게 뜨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정책에, 교통 정책에 가미가 되겠죠. 자꾸 이제 뭐 베트남도 자꾸 이제 뭐 깨우치고 발전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동네 커피숍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동네 놀이터고. 제가 국수 하나 먹고 여기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수없이 이리로 걸어 다녔는데 오늘 처음 와봤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4월 30일. 이 나라 발음으로는 밤의 탕뜨 그러는데, 이게 이제 탕이 이제 월이고 뜨가 4고 4월, 밤의는 이제 30입니다. 그래서 응아이 밤의 응아이는 날이에요, 날. 그러니까 4월 30일 밤의 탕뜨, 응아이 밤의 탕뜨. 근데 응아이는 보통 생략해버리고 밤의 탕뜨.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걸 해방일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통일날, 통일한 날, 남북 통일한 날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통일이라고 잘 쓰지 않고 해방일이라고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은 북쪽에서 남쪽을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인데 굳이 통일을 안 쓰더라고. 보니까 해방일이라고 쓰더라고. 이제 미군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아마 해방일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북쪽에서 보면 이제 해방시킨 거죠. 남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거 언어의 차이가 아하고 의하고 틀리듯이 진짜 미묘한 그런 차이인데도 그걸 사람들은 굳이 그걸 지키려고 해요. 보면 거기에서 하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사람들이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하물면은 싸우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하는 게 사람들 그 미묘한 말인 것 같아. 말 차이인 것 같아. 뭐 나쁘게 말하면은 말장난이 말장난. 통일과 해방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원래 그럼 비슷비슷한 말인데도 그 차이로서 뭐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니까 참 말이란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렵게 하는 원인이 말에서 나온단 말이죠. 나는 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로 받아들이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 싸우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게 사람의 역사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의 전쟁 뭐 모든 게 그런 이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항상 사람들, 어른들이 말 조심해라, 새치혀 조심해라. 그리고 해방을 갖다가 저 베트남 말로 야이폼 그래요. 야이폼. 그것도 중국어예요.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 발음은 야이폼 그래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통일도 중국 한자어에서 온 건데 우리는 발음을 통일이라 그러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톱엿 그래요. 톱엿. 다 똑같이 중국에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뭐 마찬가지만 한 60% 이상이 전부 다 한자어를 옛날에 빌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 그게 중국어인지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중국 한자인지도 모르고 자기 나라 말인 걸로 그냥 쓰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 그래도 한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거 한자어에서 온 거다라는 걸 대충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환경 때문에 사람이 10년 후에 완전히 서로 달라져요. 20년 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사고방식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깊숙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나는 그 30년을 베트남에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게 달라요. 하지만 베트남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자본주의화된 공사나 이걸 수정 공산주의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요새 자란 애들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과 많이 달라요. 그걸 갖다가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은 할 수는 없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살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접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걸 내가 뭐 교수처럼 박사처럼 이렇게 일일이 따져서 설명할 수는 없고. 아, 여기 뭐 파리가 왜 이렇게 많어? 여기 저 길거리라도 여기가 유난히 많네. 여기가 아무래도 좀 청소를 안 하는 모양이다. 보기는 깨끗한데 파리가 너무 많다. 일어나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또 아침부터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